안녕하세요. 구재룡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굉장히 분석할 거리가 있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더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라고 발언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워딩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꼬투리를 잡거나 어떤 없는 말을 만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 원가에 대한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수긍을 했으면은 오히려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맥락을 못 보냐?"라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대파 발언이나 이렇게 그 워딩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과 대비했을 때에도 민주당 주장이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맥락을 보았을 때는 커피 원가 120원 이라고 발언한 게 오히려 더 잘못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아, 내가 원두에 대해서 원가를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그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됐을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그 오만함 같은 게 더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락을 갖다 붙이면서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역공을 취하는 거는, 그런 태도 하에서는 말실수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숨어 있는 "왜 생간의 의미를 몰라? 왜 맥락을 이해 못해?" 라는 거는 더 위에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고, "우리들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태도겠죠.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듣고 자영업자들도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앞으로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할까에 대한 걱정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뭐 교수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의 원가라는 거는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한 3,000원 정도를 원가로 잡는 것이 맞다. 전문가들이 인제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요. 또 커피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인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가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같은 건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마진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사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인제 미끼 상품처럼 팔리거든요. 원두, 플라스틱 컵, 뭐 종이컵, 뭐 슬리브라 그래서 인제 그 손으로 잡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인건비 인제 이런 게 쭉 포함되다 보면은 원가가 3,000원 정도 개념이 되는데, 3,000 원이나 그거보다 아래로 파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인제 미끼 상품처럼 손님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인제 판매되는 상품 역할을 밖에 못한다. 이런 게 많이 인제 기사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자영업자에게는 자기 노동 착취라고 해요. 이거는 팔아봤자 이익이 남지 않지만 내 노동만큼은 그냥 내가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다른 뭐 어 라떼나 이렇게 쪼끔 더 단가가 높은 거 인제 그런 걸 같이 팔기 위해서라도 '내 노동만큼은 내가 감수해야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뭐 8-9천 원에 커피가 팔리는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커피 사 먹을 때 8-9천 원짜리 커피 보셨나요? 저는 못 봤거든요. 아주 뭐 호텔 커피숍 인제 이런 데 가면은 뭐 더 비싼 커피들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럼 그 호텔 커피숍은 과연 원가가 120 원인가? 그 더 원가가 높겠죠, 그쪽은.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으로도 맞지 않는다. 직접 커피 사 먹어 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오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법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인제 과거 발언을 발굴해 가지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에 자기가 얘기해 가지고 이 도드라진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인제 여기서 인제 법적인 내로남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당했을 때 유죄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런데 그 유죄 판결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중에 행위에 관해서 발언한 부분은 삭제한다.
라고 하면 인제 처벌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니까 처벌을 못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그 행위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서 고발을 해요. 지금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데 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삭제해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고 밑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벌 대상이니까 고발하겠다. 인제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게 같은 조항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250 조에 의하면 1 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출생지, 경력, 학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해요. 근데 이 항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해요. 이 두 개는 내용이 같아요. 이제 한번 토론회를 생각해 보세요. 후보가 있어요. 백현동에 관해서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 후보는 "이거 저 사람이 한 거 맞습니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라는 게 공방 요구가죠. 근데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면은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거는 삭제해 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이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처벌 대상이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법 구조를 보면은 1 항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할 때 행위 등 허위 사실 공표라고 되어 있고 2 항에서는 그냥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서 1 항의 개념 정의를 그대로 따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1 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2 항에서도 행위 부분이 삭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만약에 2 항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1 항에 대해서도 개정 논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판이 거짓말판 된다.'라는 걱정들이 많았던 것인데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지금 민주당 주장을 보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은 처벌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상대방의 의혹 제기나 이런 거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 인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인제 기준도 왔다 갔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뭐 엿장수 마음대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엿장수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더 개념을 넓혀 봤을 때 꼭 후보자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후보자 이외의 제3 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돼요. 되게 할 목적. 누군가를 당선되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저 사람 떨어뜨리고 싶어.'라면서 또 제3 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거를 지금은 똑같은 조항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해서 거짓말을 못하게 해 왔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트럼프하고 만나고 왔는데 내가 당선되면은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 이 내가 지금 누구 만나고 왔던 얘기 행위에 대한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거 지금 행위에 대한 거니까 법 개정되고 나면 처벌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의 측근들이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만나고 왔는데 이런 이런 "힘실어 주겠다는 발언을 듣고 왔다." 제3 자들이 한 거. 이건 또 인제 그 사람 쪽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데 제3 자 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되면은 미국에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행위에 대한 거 그거는 또 처벌한다? 인제 지금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껏 주장해 왔던 거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신속하게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빼자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처벌하면 안 돼요. 허위 사실의 개념 정의는 똑같으니까. 근데 민주당 쪽에 불리한 내용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선 법 개정 통해서라도 없애자고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고발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법 개정 논의가 결국은 '첫 번째 수혜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선거 국면에서조차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을 게 뻔한데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법 개정 논의하면서 고발하는 게 맞나요?" 라는 얘기 받게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럼 이거는 넘어가자." 뭐 이 정도 생각이 굴러가야지 상식인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공격하고 싶으면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법 개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나라의 기준이 무너져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작은 문제라고 할 법한 것까지도 이렇게 확대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무슨 북한의 수령 무오류론 같은 그런 상황인 건가? 절대 잘못은 없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니네가 잘못이다. 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앞으로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더 오만하고 더 위험스러운 방식으로 표출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돼요. 음 앞으로 지금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축약돼서 보여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제 반론으로 인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앞으로의 인제 예측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억치가 아닐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앞으로 잘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들어섰던 좌파 정부 마지막에 인기가 처참하게 떨어지고 국민들 고통스러워했죠. 잘 떠올려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에는 그 내로남불과 위선에 의해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당했어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었죠. 저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의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도 정권 잡으면은 '혹시 잘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분들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제가 방금 되물은 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의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